안녕하세요. 미래가 온다 시리즈를 쓴 저자 권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가 온다 시리즈를 쓴 저자 김성아입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친구였고 지금 30년 가까이 함께 과학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가 온다 시리즈는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온다 제목처럼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미래가 온다라는 타이틀을 다른 거는 미래를 오게 하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고,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쉽게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첨단 과학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쓰게 될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동안의 과학책은 많이 썼지만 첨단 과학이라는 소재는 좀 새롭기도 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될까,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미래과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깜짝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온 그 과학의 전통 위에서 생겨난 것이고, 미래과학은 그냥 과학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책만 들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1권이 아닐까. 1권이 저희 로봇에 대해서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주제이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의미가 있는 책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희는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걸어 다니려면 과학자들이 로봇을 한 걸음 떼게 만드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럴 때 그 로봇이 훨씬 더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느낌에서 로봇이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매직 사이언스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아마도 미래가 온다 시리즈 과학 부분에서 20권 중에 제일 안 나간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이죠. 이게 정말 학습적인 내용이 정말로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차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투명 망토, 마법 빗자루, 광선검, 공간이동, 텔레파시, 사이보그, 시간여행, 이런 주제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순위에서 제쳐놓으셨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쓰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공상과학 책들, 또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0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누기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300 나누기 책이 30권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당 10권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한 권의 책을 쓰려면 1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 저희가 30권인데 30권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3,000권의 책이 필요한 그런 작업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3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읽어왔던 과학책들이 다 토대가 되었고, 이 책에 들어간 참고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책이 직접 인용되거나 직접적으로 자료를 참고한 책들만 적었을 뿐이지, 사실은 300권이 아니고 3,000권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책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읽어낼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래서 실제로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이해 수준과 점점 더 떨어진 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쉽게 쓰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책을 쓰면서 늘 이건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라고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8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에 와닿았고요. 우리가 정말 과학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그걸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면서라도 정말 8살짜리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써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쭉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학책들이 어려운 이유가 글을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문체, 그 책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재미있는 캐릭터, 가장 쉽고 좋은 문장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책을 쓸 때는 그게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이 볼 때는 쓰는 사람은 정말 쉽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렵게 쓰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쉽게 쓰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결이라고 하자면 저희는 과학책도 많이 읽지만 사실은 문학책을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문학책 속에서 좋은 표현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밝혀진 과학의 진리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것은 전혀 없고요. 쓰는 방식에 대한 거가 다르려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숨만 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앞에를 뱉으면 뒤에 말을 더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는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슬럼프도 없었던 것 같아요. 30권을 쓰는 동안 8년이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1권을 쓸 때보다 2권을 쓸 때 훨씬 더 재밌었고 3권을 쓸 때 4권이 훨씬 더 재밌었고, 쓰면 쓸수록 이게 가속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도감도 붙고 하나하나 주제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갈 무렵이 돼서도 더 쓰고 싶다, 소재가 더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끝까지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똑같은 표현 방식, 똑같은 아이디어로 쓴 건 아니고요. 애들한테 저거 잘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생각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체라든가 뭔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살짝 변해왔어요. 그런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꿈꾸던 것은 정말 막연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투명 망토를 입고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마법 빗자루라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말만 하면 튀어나오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 만화적인 요소였던 건데, 그게 지금 30년, 겨우 30년쯤, 저희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한 40년쯤 지난 이 시대에는 벌써 그게 공상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 실마리가 풀려서 이미 가능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겨우 30년인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쓰면서도 알게 됐는데 정말 예견할 수도 없는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꿈꾸던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투명 망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투명 망토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분과 디자이너분, 하가 선생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가 온다의 첫 권이 로봇이고, 이 로봇의 첫 꼭지가 제목이 뭐냐면 로봇이 온다 이거든요. 제목이 로봇이 온다 이거로 화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셔야 될 텐데, 저희가 드린 문장은 딱 한 문장이에요. 로봇이 온다 이거로 한 페이지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로봇이 온다라는 이 5글자로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정말 로봇이 나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게 만드는 그림이어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앞으로 저희가 원고를
쓰기만 하면 디자이너 선생님과 화가 선생님들이 멋지게 이렇게 구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제가 원고를 쓸 때 훨씬 더 재밌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정말 아이들이 오랫동안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일찍부터 수학이 싫어지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원이 심지어 수학 학원이 없어지는 게 소원이라는 9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수학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싫어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계산 문제부터 접근하고 계산만 열심히 하는 게 수학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지루하고 어렵고 나 머리 나빠서 수학을 난 못하나 보다 그런 자괴감에 일찍 빠지게 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학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제가 의문을 저희들이 많이 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에서도 쓴 내용인데요. 비행기를 만드는 어떤 공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뭐 수백, 수천 명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사못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볼트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고리를 만들고 하겠지만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비행기 이것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을 알고서 그 나사를 하나를 만들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나아가서 우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만드는 기분은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지루함과 힘듦 속에서 수학만 배우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수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수학은 정말 재밌는 거고 수학자들이 재미가 없으면 수학을 하겠니? 이런 느낌으로 수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제목이 미래가 온다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미래랑 상관이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왜 있을까? 여기에 아이들한테 그것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과학의 뿌리에는 수학이 있다. 자연과 우주는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말도 과학자가 했는데 정말 수학이 없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스마트폰, 넷플릭스, 빅데이터 이런 것 속에 수학이 들어있다는 것 아시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과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배우는 과학자가 되고 싶거나 과학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만이 과학을 배워야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류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시절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거든요. 지식인 계급, 지도층 계급만 글자를 알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글자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상태로 문맹 시대가 엄청 길게 지나갔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과학이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과학자가 될 사람만 공부하고 과학고등학교에 갈 친구들만 공부를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양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가들이나 기업가들한테만 과학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놈이라는 책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 미래에는 인류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슈퍼 인간이 정말 탄생할지도 몰라요. 키도 뭐 지금보다 크고 IQ는 한 2000쯤 되고 또 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춘 그런 슈퍼 인간이 탄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정치가와 기업가와 과학자들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고 사람들과 또 아이들의 기본 소양이 되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바람과 확신인데요. 미래가 온다 시리즈를 읽는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또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쉽게 쓰여진 책이고 쉽게 쓰여졌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라든가
생각의 깊이는 정말 어른들의 세계 못지않은 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특히 어떤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으냐면 우리 아이들은 동화책은 정말 좋아하는데 교양 지식책은 어려워합니다. 읽기를 꺼려합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훨씬 더 다가가기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고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는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읽으시면 정말 더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책이 아닐까 자부합니다. 미래가 온다는 미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과학이 아니라 문명이 탄생할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과학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또 모르고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과학의 역사를 알 때에 정말 과학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의 역사에 관한 책을 재밌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온다 시리즈보다 훨씬 또 더 다른 재미가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나온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